영정 앞에서 울린 한 통의 음성 메시지 때문에 이 집안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의심받게 됐는데요. 조옥래의 장례식은 김다정 없이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의사는 절대 안정만 반복했어요. 김다정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장례식장에 가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 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데 몸은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김다정은 그 무력감 때문에 더 죄인이 된 것 같았고 그 죄책감이 머리와 함께 가슴까지 눌러버리는 느낌이 들었었더라고요. 장례식장에는 이상철이 있었고 이지혁도 있었고 이수빈도 있었어요. 이상철은 평소처럼 고지식한 얼굴을 하고 있으려 했는데 그날은 그 고지식함이 버팀목이 아니라 부러진 기둥처럼 보였습니다. 이상철은 조옥래 앞에서 말이 더 없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이지혁은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보였고요. 이지혁은 영정 쪽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시선을 자꾸 피했는데 그게 슬퍼서라기보다는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다는 죄책감이 얼굴에 붙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이수빈은 원래라면 괜찮아로 덮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바닥만 보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수빈은 누가 이름을 불러도 반박자 늦게 반응했고 그 늦음이 이상하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조옥래의 마지막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례식장에 웬 전화냐고 사람들은 순간 얼굴을 찌푸렸고 누군가가 꺼야지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화면을 건드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례식장 전체에 음성이 재생됐는데요. 사고는 우연이 아니야. 정적이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이상철이 그 휴대폰을 꺼버리려는 손이 멈칫했고 이지혁은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지혁은 할머니가 남긴 말이라는 사실보다 그 말이 정확히 사고를 겨냥하고 있다는 게 더 먼저 찔렸어요. 그리고 그때 늦게 들어온 이지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지환은 조옥래의 영정도 이상철도 이지혁도 한 번씩 훑고는 결국 그 말부터 튀어나왔습니다. 엄마는 지금 병원인데 이거 누가 보낸 거야? 그 한마디로 장례식장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조옥래를 떠나보내는 자리가 조옥래의 죽음을 둘러싼 의심의 자리로 뒤집혀버렸거든요. 이상철은 휴대폰을 급히 꺼버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들었고 들은 사람들은 누구부터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집안에서 누구를 떠올리는 순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자리에 있던 이상철도 이지혁도 이수빈도 다 알고 있었죠. 장례가 끝난 뒤 이지혁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지혁은 병실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김다정 얼굴을 보는 순간 자기가 무너질까 봐서요. 김다정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이상하게 하였습니다. 눈은 떠 있었는데 눈이 기다리던 소식이 결국 왔다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어요. 이지혁이 숨을 한 번 삼키고 말했습니다. 엄마 장례식장에서 할머니 폰이 울렸어. 김다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이지혁이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사고는 우연이 아니래. 그 음성이 사람들 앞에서 재생됐어. 김다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고 당일이 다시 몸 안에서 재생됐어요. 조옥래가 옷 하나 사줄게라고 했던 말, 김다정이 따라 나섰던 발걸음, 그 길, 그 충격, 조옥래의 마지막 숨. 김다정은 울지도 못하고 손만 꽉 쥐었어요. 내 탓이라고 믿고 버티던 죄책감 위에 누군가의 의도라는 단어가 덮이는 순간이었거든요. 죄책감은 내가 책임지면 끝날 수 있는데 의도는 끝이 없잖아요. 누가, 왜, 어디까지 질문이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이상철이 병실로 왔습니다. 이상철은 의자에 앉았는데도 앉지 못한 사람처럼 등을 곧게 세우고 있었어요. 이상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다정아, 엄마가 백화점 가자고 했던 게 옷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김다정은 숨을 들이켰고 이상철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김장수 어르신이랑 자주 통화했더라. 사돈끼리 친구 됐다고 웃었는데 그게 그냥 안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 김다정은 바로 김장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다정은 담담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고 김장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털어놓았어요. 다정아, 옥래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지혁이한테도 미안하다고 했고 봉투 하나를 맡겼다.
열어보지 말고 너랑 이지혁이 같이 보라고. 열어보지 말고라는 말이 들어간 순간부터 그 봉투는 그냥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증거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경고일 수 있었죠. 문제는 김다정이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지혁이 김장수 집으로 가서 봉투를 받아 병원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봉투가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또 다른 균열이 터졌습니다. 이수빈이 병실로 따라 들어오더니 봉투에 손을 뻗었거든요. 이수빈이 말했습니다. 엄마, 장례 치르느라 이것저것 돈 많이 나갔잖아. 혹시... 그 순간 김다정이 처음으로 단호해졌습니다. 김다정은 평소에는 가족을 다독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목소리가 딱 서더라고요. 이수빈, 이건 돈 얘기 아닐 수도 있어. 지금은 먼저 봐야 해. 이수빈은 입술이 떨렸고 손을 내렸습니다. 이수빈은 계산적인 면이 있지만 가족이 무너지면 자기 욕망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이수빈은 불안을 돈으로 정리하려는 습관이 있어서 그 불안이 튀어나온 거였죠. 봉투 안에는 조옥래의 짧은 편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백화점 주차장 CCTV 캡처 같은 사진이었어요. 조옥래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정아, 이지혁아. 그날 내가 백화점에 가자고 한 건 옷 사주려는 것도 맞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내가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 이 사진 속차를 찾아봐. 그리고 김장수 사돈이 왜 나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지도 이지환이랑 같이 확인해봐. 김다정은 편지를 읽다가 숨이 멎는 줄 알았고 이지혁은 사진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번호판은 완전히 보이지 않았지만 차 옆면에 희미한 로고가 있었는데요. 그 로고가 박진석 기업 계열사 로고와 닮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지혁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이지혁에게 박성재가 있잖아요. 박성재는 이지혁의 아주 친한 친구이고 박진석의 아들이고 그 회사의 본부장이니까요. 이지혁은 박성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감정에 휘둘려 관계를 망치는 걸 제일 싫어하고 그래서 비혼주의까지 선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관계가 스스로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지혁은 결국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혁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습니다. 성재야,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사진에 너희 회사 로고 같은 게 있어. 박성재는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고 박성재가 낮게 말했어요. 지혁아, 우리 회사 차밖에 얼마나 많은데. 나 진짜 몰라. 정말로 몰라. 박성재의 목소리는 진짜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했어요. 거짓말 같으면 화라도 낼 수 있는데 진짜 같으면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죄가 되잖아요. 이지혁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고 김다정은 그 뒷모습이 더 무서웠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걸 엄마는 본능으로 알거든요. 이때 지은호가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지은호는 김다정에게 연락해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고 김다정은 처음엔 미안해서 거절하려다가 결국 허락하게 됩니다. 지은호는 해맑고 긍정적인 성격인데 이런 순간에는 오히려 책임감이 더 또렷해져요. 지은호는 조옥래가 쓰던 방을 그대로 두되 가족이 숨 쉴 수 있게 정리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치우는 게 아니라 상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공간을 다듬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지은호와 이지혁이 다시 마주치는데요. 지은호는 여전히 이지혁을 짝사랑하고 있었고 이지혁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상처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그 상처보다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이 먼저였어요. 지은호가 울먹이면서도 말해버립니다. 지혁 씨, 저는 고백 차인 거 아직도 아파요. 근데 지금은 그거 말고 사람이 사람 걱정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이지혁은 순간 표정이 무너졌다가 일부러 더 차갑게 말합니다. 고맙다. 근데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지금 내 주변 위험할 수도 있어.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내려앉았는데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그럼 더 조심해서 도울게요라고 말해요. 이 장면이 사람을 붙잡는 이유는 이지혁의 선긋기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지키려는 말로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지혁은 밀어내는데 지은호는 더 가까이 오고 그 사이에서 사건은 점점 선명해지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의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이지환 쪽에서 터집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지내고 있잖아요. 이지환은 전 여자친구에게 배신당한 뒤로 사람을 잘 못 믿게 된 눈빛이 생긴 상태라 작은 단서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지환은 우연히 박영나를 모시고 나간 자리에서 문제의 로고가 찍힌 차량을 다시 목격하게 됩니다. 이지환은 본능적으로 그 차를 놓치지 않았고 번호판 일부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박진석 기업의 특정 부서 차량일 가능성을 알아냅니다. 이지환이 그 사실을 이지혁에게 전하는 순간 이지혁은 한 번 더 무너집니다. 절친 박성재의 회사, 박진석, 그리고 박진석의 재혼 상대인 고성희가 한 줄로 엮여들어오니까요. 더구나 박영란은 고성희의 딸이고 박성재의 배다른 동생이고 이지환이 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지혁은 아기가 있다면 내 주변을 죄다 파고들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김다정은 그 와중에 중심을 잡으려 합니다. 김다정은 아직 안정이 필요하지만 가족이 진실 앞에서 찢어지는 걸 막고 싶었어요. 김다정이 이지혁과 이지환에게 말합니다. 지혁아, 지환아. 확인은 하자. 근데 감정으로 사람을 죄인 만들지는 말자. 할머니가 우리끼리 갈라지라고 이걸 남기셨을까? 이 말이 현실적인 이유는 김다정이 정답보다 붕괴 방지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운명은 그런 김다정에게도 숨 쉴 틈을 안 줍니다. 김장수가 쓰러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김장수는 조옥래와 사돈이면서 절친이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치매에 걸렸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라 상실에 더 민감했고요. 조옥래까지 떠나자 충격이 컸던 겁니다. 김장수가 응급실로 실려가고 김다정은 또 병원 복도를 마주합니다. 김다정은 자신도 사고 후유증으로 입원해 있는데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자 마음이 먼저 무너져요. 김장수는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도 김다정 손을 잡고 속삭입니다. 다정아, 옥내가 고성에 조심하라고 했어. 고성이라는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의 머릿속이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고성이는 박진석과 재혼의 신분 상승을 했고 권력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고성이는 박영나를 애지중지 키웠지만 그 애지중지 안에는 통제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다정은 그 이름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가 가능성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를 단번에 범인으로 못 박지 않는 거예요. 고성이가 직접 사고를 냈다고 단정하는 건 오히려 반감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고성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고 그 숨김이 조옥래의 죽음과 맞닿아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가장 무섭습니다. 진짜 악인은 늘 증거가 완벽하지 않을 때 더 무섭잖아요. 이 소문은 결국 박영나에게도 닿습니다. 박영나는 우아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으려 하는데 속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해요. 박영나가 이지환에게 묻습니다. 이지환 씨, 우리 엄마가 사람을 해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지환은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지환은 사람을 못 믿게 된 상태인데도 박영나만큼은 함부로 의심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지환이 결국 말합니다. 제가 확실한 건 하나예요. 박영나 씨는 몰랐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박영나에게 잔인합니다. 몰랐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 같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모른 채 이용당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니까요. 박영나는 처음으로 고성희의 세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한편 박성재는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짝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은호는 이지혁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박성재는 그 감정을 오래 숨겨온 사람인데 이제는 회사 문제까지 겹쳐서 이지혁과 갈라질 위기까지 옵니다. 박성재는 결국 박진석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백화점 사고 우리 회사 차가 그 근처에 있었다는 말이 돌아요. 아버지 뭐 알고 있어요? 박진석은 호탕하고 거침없는 스타일이라 처음엔 헛소리하지 말라고 밀어붙이려 합니다. 그런데 박진석 눈이 흔들려요. 그 흔들림이 중요한 이유는 박진석이 모르는 척할 때보다 뭔가를 알고 있을 때 더 위험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한숨을 크게 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재야, 회사라는 게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다.
특히 고성이가 손대는 일들은.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성재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새엄마 고성이가 절친 이지혁 가족의 비극과 연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박성재는 믿고 싶지 않은 걸 확인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박성재가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어 너나 의심하냐고 묻던 때와는 다른 종류의 공포가 올라오죠. 이번에는 내 가족이가 들어가니까요. 그때 고성이는 눈치챕니다. 고성이는 눈치가 빠르고 권력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군가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걸 감지하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성이는 박영란을 더 통제하려 들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영란야, 요즘은 밖에 나가면 피곤하지. 운전기사 이지환 씨도 좀 쉬게 해주자. 엄마가 다른 사람 붙여줄게. 박영란은 웃으면서 대답하지만 속은 얼어붙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이지환 씨랑 호흡 맞는 게 편해요. 고성희의 눈빛이 잠깐 차가워집니다. 그 찰나가 사람을 붙잡아요. 고성희는 영란가 내 통제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 와중에 이수빈은 불안을 현실로 바꾸려 합니다. 장례 비용, 병원비, 생활비가 한꺼번에 내려앉으니까요. 이수빈은 계산적인 성격이라 무너지기 전에 붙잡을 수 있는 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끈이 돈 많은 남자라는 욕망으로 다시 이어질 수도 있고 그 욕망이 박성재 같은 인물을 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수빈의 욕망은 단순한 악역 욕망이 아니라 생존 전략처럼 보일 때 더 현실적입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이수빈도 무너지니까요. 그리고 지강호가 또 하나의 불씨가 됩니다. 지강호는 욕심은 많은데 부지런하지 않고 누나 지은호에게 자격지심이 있잖아요. 지강호는 돈이 필요해지면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강호가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다가 박진석 기업 쪽의 계약 문서 일부를 우연히 손에 넣거나 혹은 차량 배차 기록 같은 걸 훔쳐보게 될 수도 있어요. 지강호는 그게 얼마나 큰 파장인지 모르고 이거 팔면 돈 되나? 같은 생각부터 할 수도 있고요. 지강호의 무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아기보다 무지가 더 큰 사고를 만들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엔딩은 조옥래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로 다시 한번 사람을 붙잡습니다. 조옥래의 휴대폰에서 음성이 아니라 문자가 발견되는 거예요. 다정아, 백화점에 나를 따라온 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확인하려던 건 사람이 아니라 계약이었다. 그 계약은 박진석 집안과도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이지혁이 비혼주의를 선택한 이유도 그 계약과 무관하지 않다. 김다정은 그 문자를 읽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계약이라는 단어가 너무 현실적이라서요. 사람의 악의보다 계약의 서늘함이 더 무섭잖아요. 그리고 그 계약이 박진석 집안과 연결돼 있다면 박진석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고성이는 어디까지 손을 댄 건지, 박성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지, 이지환이 확보한 번호판 조각은 어디로 이어질지 질문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다정이 더 무서워지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지혁이 그 문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거든요. 이지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있다가 아주 낮게 말합니다. 엄마, 이건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거야. 김다정은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지혁이 비혼주의를 선택한 이유가 단순한 성격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사정이었다는 뜻이니까요. 김다정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깨닫습니다. 나는 누워 있어야 하는데 내가 누워 있으면 이 가족은 진실 앞에서 갈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김다정의 가슴을 조여오고 동시에 김다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일부러 멈춰야 합니다. 조옥래가 말한 계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 계약이 박진석 집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성희는 왜 그 계약에 손을 대고 있는지, 박성재는 절친 이지혁과 가족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박영란은 고성희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위험해지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수빈은 생존 전략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강호는 무심코 어떤 선을 넘게 될지, 이 질문들이 한꺼번에 답을 얻으면 긴장감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전개는 한 겹씩 벗겨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겹을 벗기는 순간마다 누군가는 지키려고 하고, 누군가는 숨기려고 하고,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더 위험해지고 누군가는 가족 때문에 더 잔인해질 겁니다. 무엇보다도 조옥래가 남긴 문장 하나가 계속 머릿속을 찌를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계약이라고요. 사람은 미워할 수라도 있는데 계약은 찢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찢는 순간 더 큰 대가를 요구하니까요. 그리고 그 대가가 이지혁의 인생 전체를 묶어놓은 이유라면 이지혁이 지금까지 지키려 했던 비혼주의의 벽은 단순한 벽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울타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울타리 밖에서 누가 칼을 갈고 있었는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화려한 날들의 다음 내용은 무엇인가요?